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전문 방송 난 알아요의 난선생 이철입니다. 반가. 오늘은 제가 목요일날 이번에는 좀 하루 좀 이틀 당겼죠. 제가 난장터를 했었는데 거기에 반다 푸치스 그리고 에리레스 오도라타 그 다음에 카틸리아 2개 했는데 카틸리아는 이미 구매하시는 분이 10개씩 원종을 했는데 구매하신 분들이 당연히 실력들이 있으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혹시라도 초보신데 구매하셨던 분들은 제 이전 영상에 카틸리아 재배법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제가 혹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다 푸치스 이쁘죠? 새콤 달콤. 이거는 약간 소엽풍란 있죠? 소엽풍란의 향하고 당연히 섞여 있으니까 반다하고 링고, 린처스트라이스가 좀 이렇게 톡 쏘는 향이 있어요. 그거하고 섞였기 때문에 향은 달콤. 소엽이 원래 향이 굉장히 좋죠. 청아한 향이 나죠. 그 향에 약간 톡 쏘는 향, 그 다음에 꿀향에서 약간 또 어떤 향이 나야 돼요? 화이트 초콜릿 같은 그런 향이 나는 자꾸 깜찍하고 귀여운 친구고, 이 친구가 계속 자꾸 깜찍하진 않고요. 지금 저희가 보내드릴 거는 이 정도 사이즈죠. 그리고 꽃이 필 수 있는 사이즈고, 얘는 혈통 자체가 우리나라 소엽하고 외래종이 섞여 있기 때문에 꽃은 약간 부정기적으로 핍니다. 1년에 2번 정도 필 수 있고요. 봄에 필거나 아니면 요즘 시기에 필 수 있는 품종이고, 또 가을에 필 수도 있어요. 이거 보내드릴 때는 당연히 꽃이 없는 상태에서 보내드릴 거고요. 이 친구는 일단 온도는 적정 온도는 25도고, 최저 온도가 10도. 원래 소엽풍란 자체가 그 이하로도 떨어져도 되죠. 나무집을 자생하는 거니까. 근데 이하로 떨어져도 되는데, 다른 혈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0도 이하는 안 떨어지는 게 좋고, 햇빛은 호접보다는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직사광선. 는 피하시고 최대한 햇빛을 많이 받으면 좋은 그런 품종이에요. 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키워주셔도 되고, 반그늘에서 키워도 무방하긴 합니다. 하지만 빛을 좀 많이 받는 게 좋다는 거. 그리고 이 품종이 커지면 어떻게 되냐. 이거랑 비슷하게 혈통이 섞인 제가 만든 품종 있죠. 향단이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뿌리가 어마어마하죠. 보세요. 거의 제가 이렇게 막 목도리를 해도 될 것 같은 이렇게 이 정도. 그렇죠. 근데 집에서 가정에서 키웠을 때 이렇게까지 뿌리가 많이 자라진 않고요. 이거는 더 자랐던 이유가 또 얘가 그것까지 키우려면 여기가 15년 정도 키운 거예요. 단경성인데도 불구하고 촉이 여러 개 났죠. 묵었으니까. 그리고 꽃이 피면 몇십 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뿌리가 많이 했던 이유는 연못에서 제가 키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중 습도도 연못에서 올라오는 습도를 먹고 아래쪽에 물이 있기 때문에 화분 속에 있는 물을 먹는 것보다는 뿌리가 발달해서 물을 찾는 과정 환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발달했고 가정에서 하면 한 요 정도 선에서 뿌리가 자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재배원도 말씀드렸고 개화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저온 처리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개화를 하고요. 받으시면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면, 보시면 얘는 뜯어서 분해 넣은 지가 그렇게 얼마 안 돼 갖고 분을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풀러봐요. 풀러서 뿌리가 멀쩡한 친구도 있고 그러지 않은 친구도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럼 보시면 모르면 만져보라 그랬어요. 말캉. 여기는 끊어지긴 했지만 자라긴 하는데 완전 끊어졌네. 잘라. 여기 이상 없어요. 여기까지 이상 없고 여기도 이상. 여기는 약간 꺾인 자국인데 얘는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는 문제 있고. 그럼 여기를 싹둑. 또 여기도 보니까 여기도 싹둑. 왜 병이 든 걸 자르냐면 요 부분 있죠. 분 안에서 요 썩은 부분 때문에
곰팡이가 생겨서 더 썩을 수 있어요. 균이 더 번식할 수 있으니까 그걸 자르는데 될 수 있으면 좀 더 과감하게 자르는 게 좋아요. 위쪽으로. 왜? 병균이 안 묻도록. 그리고 가위는 소독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이것도 보니까 이렇게 잘라보고 모르겠으면 만져보고 딱딱하니 괜찮아요. 그리고 그 안쪽까지 자르고 여기도 제거. 그리고 이 부분 되게 중요하죠. 이 부분. 이 부분 만져보니까 이 부분은 뿌리가 다 말랑말랑. 그 얘기는 죽은 뿌리죠. 이 부분이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기존에 있는 스테로 키우셔도 되고 요거를 이렇게 부작으로 하셔도 됩니다. 부작을 할 때는 이 화분 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부작은. 보시는 것처럼 보는 요만해요. 폭은 한 10cm가 아니라 9cm 정도 폭인데 다 나와서 자라고 있으니까 식재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자체는. 그래서 그 얘기는 이 나무판이 굳이 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커도 되나 작아도 상관없다. 그리고 저는 농장이 습도가 높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 하는데 스테를 많이 써보기도 하고 적게 써보고 안 써기도 했는데 실질적인 거는요. 보면 가정에서는 요 정도 이렇게. 근데 얘를 먼저 되냐는 저는 볼 때 부작을 해놨잖아요. 그럼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이거를 제거해 주는 게 좋아요. 뿌리가 붙으면. 그러면 이 안쪽에 넣을 때 제거하기 힘드니까 놔두고 위에 덮는 게 낫겠죠. 가정에서는 그렇게 놔두면 잘한다. 이렇게 제거해야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다시 뽑아서 스테를 말고요. 말아서 기존 스테를 쓰시는 건 좋고 새 스테가 있으면 새 스테를 갈아주시는 게 좋죠. 그리고 스테가 없으신 분들은 저희가 보내드렸던 그 스테대로 해도 되고 또 봤는데 뿌리가 전혀 문제 없다 그러면 그대로 다시 끼우시면 됩니다. 끼워서 비닐포트를 그냥 쓰셔도 되고 비닐포트는 이 부분을 이제 통기성이 더 확보되는 게 좋아요. 가정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잘라서 이렇게 구멍을 여러 군데 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이시죠? 구멍이 여기 사이로 이렇게. 좋고 좀 더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토분 있죠. 작은 토분을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넣는데 이때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헐렁하게 씹지 마세요. 어렸을 때는 특히 스테를 쓸 때는 간단하게 키우셔서 이렇게 해서 뿌리가 내릴 때까지 키우시고 이렇게 키우다가 뿌리가 나오죠. 토분인 경우 다 나와 이렇게 나오면 이런 망에다가 그냥 얹어만 놔도 돼요. 이렇게 바크 같은 거 좀 굵은 거 채우고요. 얹어만 놔도 되고 다시 빼서 심을 필요 없어요. 이대로 키우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분 크기 전혀 상관없어요. 이대로 하시면 된다는 거. 그 다음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컸잖아요. 근데 나는 습이 집에 이제 너무 건조하다 그러면은 이런 방식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고리를 걸어서 물을 채워서 놔두고 물이 달랑말랑. 이거 반수경하고 좀 틀리죠. 여기 습도를 연못을 만드는 거예요. 습이 계속 올라올 수 있도록 이 안에가. 그럼 물을 덜 줘도 탈수 현상이 적죠. 그리고 물을 줄 때는 이렇게 해서 담갔다가 빼서 넣어놔도 되고요. 여기다가 가득 채워서 이렇게 주고 물 충분히 5분 정도에서 다 먹으면 그 이후에 최소 2, 3분은 놔둬야 돼요. 2, 3분 이상 놔두면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해서 놔둬서 이렇게 하면 습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좋다. 그리고 우리 집에 어항이 있다, 수조가 있다. 그런 분들은 그 위에다가 걸어서 키우면 뿌리가 훨씬 더 습이 올라가서 잘 자라겠죠. 그죠? 그래서 반다푸치스는 이렇게 키운다. 두 번째, 에리데스 오도라타. 제가 이거 방송을 하면서 지금 계속 머리가 휙 도는 이유는 향에 취해서 하나 걸어놨는데도 향이 완전 진동이에요. 너무너무 향이 강해요. 이거죠. 이 친구도 반다푸치스도 향이 강한 편인데 달콤하고 얘는 좀 더 세요. 그래서 맡으면 와 이거 거의 뭐냐면 제가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어떤 아리따운 아가씨나
이런 분이 싹 나갔어요. 에르부터 안에 향이 꽉 차요. 이렇게 향수를 많이 뿌리는 거야. 이 정도 향. 예? 향입니다. 탄. 지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은은하게 맡을 수 있죠. 가정에서는. 이렇게 코를 계속 이렇게 대고 있진 않잖아요. 그죠? 번지는 향이 굉장히 강하다. 역시 향은 에르데스 오도라타가 진짜 짱이다. 그리고 꽃은 받는 분이 마다 틀려요. 제가 실생을 해서 조직병원각이 아니기 때문에 실생에서 나와서요. 이렇게 연핑크, 얘는 아주 야들야들한 연핑크고 조금 더 진 핑크가 나올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요 사이에 이렇게 빨간 선만 이렇게 탁탁탁탁 불꽃처럼 간 것도 있고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향은 똑같고요. 진짜 세다. 이렇게 나올 건데 주의하시죠. 물건을 받았다.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뿌리가 좀 촉촉하게 갈 거예요. 그 이유는 이거를 포장하게 되면 이렇게 딱딱해요. 단단해요. 그럼 부러질 수가 있어서 저희가 물을 묻혀서 잠깐 말렸다가 여기 야들야들해지면 짧은 거는 이렇게 해서 포장을 할 거고요. 긴 뿌리는 저희가 감을 거예요. 부러지지 않게. 그리고 감는 과정에서 일부 이렇게 똑 꺾인 부분이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잘하는 거. 물론 안 꺾이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배송 중에 꺾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문제 없다 보내드리는데 하고 그 다음 주의할 점은 꽃이 필 때 약간 어린애 이렇게 어린애로 갈 수도 있고요. 아주 어리죠. 포도알 막 생길 만한 거. 그다음에 이렇게 형태가 좀 갖춘 거. 그다음에 핀 거는 안 갈 거예요. 가능한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렇게 어렸을 때까지는 괜찮은데 이 정도 되면 농원이 습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3일에 한 번씩 계속 약을 쳐요. 근데도 워낙 꿀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사이사이에 번쩍거리는 게 다 꿀이에요. 집에서 키우시다 꿀이 있으면 이렇게 딱 집어서 드셔도 돼요. 농약을 안 주니까 전혀 문제 없습니다. 진짜 한번 드셔보세요. 난 꿀 얼마나 귀한 꿀입니까? 드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향이 강하기 때문에 꿀이 많이 생겨요. 벌레도 꿀 수 있죠. 근데 저희가 약을 계속 쳐서 보내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곰팡이 할게요. 이렇게 틈 사이에. 그래서 저희가 받을 때면 이게 꺼뭇꺼뭇하면 이게 뭐야? 병이야? 이런 분도 있으실 거예요. 지금도 완전 제가 번쩍번쩍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집에 알코올이 있으면 알코올을 뿌리시면 좋고요. 근데 가정에서 키울 때는 이렇게까지 생기지 않아요. 습도가 좀 약해갖고 곰팡이가 많이 안 낄 겁니다. 그리고 샤워기 센 거 샤워기로 이 물줄기 있죠. 이렇게 딱 쓰면 손이 돼요. 이렇게 물줄기에다 대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 번 정도 닦아주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알코올을 더 뿌려주시면 더 좋고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정에서는 올해는 가면 이렇게 약간 곰팡이 끼는데 너무 세게 하다가 꽃대가 나갈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보시고 다음부터 키우면 이제 곰팡이는 적게 나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곰팡이를 닦아둔 데로 덜 제거되면 뒤에 보면 이렇게 곰팡이 자국이 보이시죠? 까맣게.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닦아도 되긴 하는데 너무 닦으면 꽃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꽃에는 물 안 닿는 게 좋아요. 근데 몽월이 때는 닿아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요 때는 꽃이 닿으면은 어떻게 되죠? 꽃 수명이 현재 줄겠죠. 쎄. 자, 요렇게 하시고 요거는 이제 어떻게 키우냐면 키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이대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키우시는 게 좋아요. 단, 물을 어떻게 주냐면요. 이렇게 줄 때, 여기에다가는 많이 말르시는 분 있죠. 여기가 바싹바싹 마르는 가정에 굉장히 건조한 집은 3일, 4일에 한 번. 그러지 않으면 일주일 정도 한 번. 안 마르면 열흘도 괜찮아요. 여기다 직접 준다. 여기 안에 뿌리가 말려있는 뿌리도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다는 매일 스프레이를 해줘도 된다. 이틀에 한 번씩 3일이고 매일 하루에 2-3번 해줘야 돼요. 노출되어 있는 뿌리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낫겠죠. 그리고 이렇게 키우시는데 분은 언제 가냐? 안 가셔도 돼요. 평생 이대로 키우세요.
나중에 이렇게 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키우시는데. 저는 집에 환경상 이렇게 못 키워요. 근데 거리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망 있는 거를 가위로 따고 이렇게 잘라요. 잘라서 빼면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빼요. 저 뺀 거예요. 그리고 수태를 다 제거를 하고, 이렇게 나무 껍질 같은 게 이렇게 묻어 있어요. 이렇게 아예 달라붙었어요. 이런 거까지 안 떼도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근데 그런 사오기로 깨끗하게 씻고, 집에 이런 게 있죠. 근데 요거보다 다이소 같은 데나 가서, 유리병은 좀 위험하니까 플라스틱 병에 긴 거 있잖아요. 반투명도 괜찮고, 그런 거 있으면 훨씬 더 좋고요. 저희 없어갖고 그냥 물통이에요. 물통에다 제가 시범 보이는데,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뿌리를 어디까지 집어넣을까? 다 집어넣어도 돼요. 물을 줬기 때문에 유연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집어넣어도 돼요. 근데 걸치라고 저는 요 두 개는 빼고 나머지만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이게 볼이 더 크면 훨씬 더 좋습니다. 통기 잘 되니까. 없는 분들은 요 정도도 괜찮고요. 이렇게 해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딱 넣고, 같은 방법이에요. 물은 이것도 반수경 재배 형태지만 사실은 물 습도만 올려가는 게 좋아서, 분이 높으면 뿌리가 좀 덜 내려가겠죠. 그죠? 그러면 그 밑에만 물 채우는 게 좋고, 요 정도 닿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가끔 물을 어떻게 주냐? 여기다 틈나는 데는 위에다 스프레이만 해줘도 전혀 문제 없고요. 좀 더 잘 주고 싶으면, 물이 바싹 다 벼서 없어지면, 채워요. 놓습니다. 물 드세요. 물 드세요. 많이 드세요. 하고 2분에서 3, 4분, 5분 정도 기다리면 이제 파래져요. 우와, 배불러!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얘를 쭈루루 따르고, 다 따랐네요. 이 정도 물을 채우면 어떻게 되죠? 끝. 습도가 계속 올라오니까.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 많아요. 반다. 빨라 죽었어요. 이런 분들. 반다가 얘보다 더 심해요. 오도라타는 굉장히 강해요. 반다보다 더 잘 커요. 쉬워요. 근데 반다 계통 같은 경우는 진짜 찐 착색난이죠. 그래서 건조함에 약할 수 있어서 매일 물 주는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없으면 이 뿌리에다가 비닐봉지 있죠. 큰 거. 거기다가 구멍을 막 뚫어서 이렇게 씌워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위에를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말고 벌려서, 그리고 그에다 스프레이 뿌려주면 습도가 유지가 되겠죠. 이렇게 키우시면 된다. 그리고 받으셨을 때 저야 보내드릴 때 잎이 전부 다 깨끗한 잎만 보내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요. 이게 워낙 많이 키우다 보니까 대부분이 중간에 탄저병이나 균이 한번 온 적이 있어서 이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탄저균이 있으면 나는 그냥 잎 하나라도 더 살리고 싶다. 그냥 얘가 더 크는데 도움을 주게. 그러면 요 부위 있죠. 요 부위만 도려내는 거예요. 요 부위만 어떻게 도려내냐면, 보시면 요 부위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 부위만 이렇게 해서 도려내도 이렇게 도려내도 괜찮고, 나는 그거 정도 싫어. 어차피 단경성이기 때문에 잎이 계속 길어지고 나가고 아래쪽은 이렇게 오래되면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면 저 같으면 이걸 잘라서 그냥 요 잎을 그냥 제거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바늘 쪼개서 쭉 열면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가위로 끊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그럼 깨끗하죠? 그리고 요런 중간에 잎은 여기 지금 번져갈 수 있으니까 여기 요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다 가면. 이런 거는 이렇게 상처 부위이기 때문에 도려내면 약간 보기 흉할 수는 있지만 더 자라서 잎이 없어지고 나중에
한 입, 두 입 나오면 전혀 문제 없다. 그렇죠, 위반상에. 가능하면 저희가 깨끗한 입으로 보내드리려고 하지만 워낙 많은 애들을 하려면. 그리고 사실 에리데스 오도라타를 이렇게 많은 양을 난장터에서 하고 보내기는 어려워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제가 이 꽃을 너무 좋아해서 이걸로 향수를 만들고 싶었던 게 꿈이었고, 그래서 6년 전에 이거를 제가 배양을 해서 실생을 만들어서 몇만 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중간 과정에 좀 묘도 팔기도 하고, 또 만약에 이걸 파는 목적보다는 여기서 향을 추출하려고 하는 목적이 커서 제가 애착이 가는 품종입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 병, 아기 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제가 육종해서 씨앗이 났지, 아주 씨앗이 나와서 뿌려서 파종해서 나와서 그때부터 키우고 1년 반 키우고 꺼내서 이렇게 또 4년 반, 거의 5년, 그러니까 총 다 해서 6에서 7년 정도 동안 키웠기 때문에 수량이 확보되니까 제가 사실 이 가격에 팔 수 있는 거고, 절대 이 가격에 팔기 어려운 품종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뭐 품종이 비싸다 이런 거 떠나서 자리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런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다 안 팔 거예요. 농원에 쫙 이쪽 길에다 거의 9월이 되면 에리데스 5원, 에리데스 5원이 에리데스 2원의 길, 로드 쫙 이 오도라타가 묵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푸치스는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크기에서 멈춰요. 더 이상 안 커져요. 근데 오도라타는 계속 자랍니다. 이렇게 1m, 2m, 3m 이렇게 쭉. 3m까지는 좀 그렇고 1m 이상 커요. 이렇게 쭉 잎이 많이 져갖고 쫙. 그러면 이런 꽃이 주렁주렁 쫙 열려면 그 사이를 싹 지나가면 어떤 기분입니까? 그죠? 올해도 약간 비슷하게 나오겠지만 올해가 한 2년, 3년 더 지나면 이 오도라타 이온의 로드가 쫙 펼쳐지면서 지나가려면 향에 취해서 나오겠죠. 그런 길을 만들고 싶어서 저도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난장터에서 키웠던, 그러니까 판매하고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고요. 요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궁금하신 점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댓글 남겨놓으시면 제가 또 모아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나는 잎이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새촉이 여러 개 나오는 걸 우리가 모노포디얼, 그래서 단경성, 가지경자, 복경성, 심포디얼, 복경성 단위에서 가지가 촉이 여러 개 나오는 애들은 하나가 죽으면 또 나와요. 죽어도 새 촉이 나오죠. 이런 단경성 난들은 쭉 자라요. 처음 잎이 열었다가 계속 늘어나요, 얘는. 얘가 더 올라오면 얘도 또 늘어나요. 그러니까 멈추지 않아요. 잎이 멈춰 있는 게 아니야. 얘도 더 늘어나요. 또 더 늘어나. 위로 자라. 그리고 그때는 요 사이에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품종들은 새끼를 언제 까냐면, 세월이 지나서 등치가 어느 정도 크면 새끼가 낳는 경우도 있고요. 요 부분 있죠. 요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가 혹시라도 뜨거운 물이 닿든가 무슨 상처를 받아서 우리 고갱이라고 그러거든요. 요 사이가 썩잖아요. 그럼 끝. 여기를 뽑았다. 끝. 그러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났다. 괜찮습니다. 자라고 있다가 요 부분이 문제에서 여기가 까만 부분이 있어요. 호접도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면 그 부분을 빨리 잘라줘요. 여기서 타고 들어가거든요. 요 부분을 아래까지 타 들어가서 시커멓게 된 부분보다 한참 밑을 잘라주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계속 자라야 돼. 계속 커야 되는데 나의 생명이 이제 끝났어. 여기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자식, 후손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러 키가 너무 크면 그걸 뽑아서 그렇게 번식하는 분들도 있어요. 퍼주게 하려고. 그래서 걱정 안 하시면 되고. 하여튼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항상 질문이 들어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진심으로 이 난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3년, 5년, 10년 잘 키워서 정말 8월, 9월이 되면 진짜 향을 만끽하시길 바라고, 작년도에 구매하셨던 거 올해 구매하셨던 것을 못 보신 분들은 가정은 좀 느려요. 저희도 아직 안 나오는 애들은 반 정도 돼요. 그래서 8월에 나오고 9월에 나오는 친구들이 있고, 그래도 안 나왔다 그러면 저걸 의심하셔야 돼요. 빛이 너무 적지 않았나 라는 걸 의심하시면 됩니다. 그거 외에는 상관없습니다. 빛이 적다는 뜻은 뭐냐면 강한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지속이 돼야 되는데 너무 2시간, 아니면 1시간, 3시간이 너무 짧았다. 그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외에는 꽃대는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난장터의 난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저리 오늘도 길었네요.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파이팅! 제가 이렇게 버벅거리는 더 이유는 지쳐서 영상을 찍었는데요. 이어폰을 안 꼽아갖고 다시 찍어서 두 번째 찍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